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다 보니 구독자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 중 함께 공유하면 좋을 만한 이야기들을 몇 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파랑버드 산님께서 SCHD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셨다며 나이 50인데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겠죠?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질문만큼은 제가 분명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늦었습니다. 전혀 안 늦으셨으니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시고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한 주라도 더 모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으로만 가득 채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속 사진은 너무 유명한 짤이라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금메달을 목에 건 마이클 펠프스는 요일도 몰라요. 날짜도 몰라요. 전 그냥 수영만 해요. 라는 말을 남겼고 피겨의 여왕 김연아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하냐는 질문에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라는 명언을 남겼죠. 도움이 되지 않는 잡다한 생각과 고민을 줄이고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을 단순하게 패턴화시켜 꾸준히 반복하는 게 어쩌면 심리적 동요 없이 성공에 가까워지는 최선의 전략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새롭게 쏟아지는 복잡한 뉴스 기사와 정보를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과 감정 에너지를 쏟지 않고 그저 매달 꾸준히 수량을 모아 배당연금을 조금씩 늘려가는 쉽고 간단한 작업을 반복해 나가는 것에만 최대한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투자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기에 굳이 마감 기한을 짧게 정해두고 행할 필요가 없죠. 투자의 시작이 언제였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우리는 투자의 끝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마감 기한을 최대한 뒤로 미루어 평생에 걸쳐 투자할 생각입니다. 80세까지 투자를 이어간다면 자산을 불려나갈 시간이 40년 가까이 남아있고 90세까지라면 50년, 100세까지라면 6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남아있게 됩니다. 현재 3억 원의 금융자산이 계좌에 담겨 있다고 가정해보죠. 연 6%의 수익률로 30년간 불려간다면 추가 납입 없이도 17억이 만들어집니다. 투자 기간을 10년 더 늘려 40년 동안 굴리면 30억, 50년을 굴리면 55억이 됩니다. 만약 3억 원을 40세부터 100세까지 60년간 연평균 6%씩 성장해가는 자산에 묻어둔다면 3억으로 99억을 만들어낼 수 있죠. 평생 투자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100억 달성도 결국엔 시간 문제일 뿐이죠. 물론 장수한다는 기본적인 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관리가 성공 투자의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30년간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10% 정도였고 나스닥 100의 20년 연평균 수익률은 15% 정도였습니다. 미래의 기대 수익률은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이기에 과거 수익률보다 훨씬 보수적인 연평균 6%로 설정해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수익률이 아니라 그 오랜 시간을 참고 버텨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기간에 큰 돈을 벌어 그 이후의 여생을 유유자적 즐기며 살아가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투자를 할 때도 이와 비슷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죠. 론다 번의 히어로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돈을 벌면 혹은 사업에서 성공을 거두면 30살에 은퇴할 거야 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지만 그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큰 꿈과 비전을 품고 그런 추진력으로 뭔가 놀라운 일을 만들어낸 사람은 그저 누워 쉬면서 은퇴 생활을 하려는 유형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는 이 구절을 접한 이후부턴 조기 은퇴라는 단어를 쉽게 입 밖으로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크게 성공하면 쉬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진 자에게 큰 성공이 따라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말에 공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단기간에 큰 성공을 이루겠다는 마음을 아예 내려놓고 제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작은 성공을 평생에 걸쳐 단계적으로 쌓아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작은 성공을 수없이 쌓아 결과적으로 큰 성공을 만드는 전략이죠. 앞서 연평균 6%의 수익률로 3억이 평생에 걸쳐 99억까지 커져나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100세에 99억 생겨봐야 뭐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보유 자산이 아무리 커져도 모두 묶여 있어서 조금도 쓸 수가 없는 돈이라면 삶의 질이 딱히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보유 자산의 규모만큼이나 보유 자산으로부터 만들어지는 현금 흐름의 크기를 키우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당연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2022년엔 세금을 제외하고 제가 실질적으로 받은 배당금은 연 1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2023년엔 연 438만원으로 늘어났죠. 그리고 2024년 올해 11월까지 제가 받은 배당금은 연 670만원 정도입니다. 얼마 전부터 제가 사용하는 NH나무증권 앱에 내 배당이라는 메뉴가 새로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의 최근 동향이나 니즈를 반영해서 새 메뉴가 만들어지는데 증권사에서 배당 관련 메뉴를 새롭게 추가했다는 건 그만큼 배당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와 같은 배당 투자자들에겐 당연히 반가울 수밖에 없죠. 이 메뉴에 따르면 12월에 받게 될 배당금까지 합한 2024년 총 배당금은 대략 연 740만원 정도가 됩니다. 늘 해왔던 것처럼 매달 꾸준히 수량을 늘려간다면 내년부턴 연 1000만원이 넘는 배당연금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멈추지만 않는다면 제 배당연금은 매년 꾸준히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저는 작은 성공을 평생에 걸쳐 단계적으로 쌓아가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안겨다주는 투자법은 아니지만 시간이 겹겹이 쌓이다 보면 나중엔 끈기 있게 버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분명 올 겁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제 근로 능력이 감소함에 따라 근로소득은 언젠가 끝이 나겠지만 제 배당연금은 저의 근로 능력과는 별개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배당연금이 점차 쇠퇴할 저의 근로 능력을 채워줄 것이기에 제 입장에선 이런 투자를 평생에 걸쳐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 다른 구독자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만약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면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우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뉴스 기사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주택담보대출 이자율도 20년 만에 연 7%에 육박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사에 담긴 주요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19일 공개한 경기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서 경기 침체라는 단어는 13차례 언급돼 지난달에 10차례에 비해 늘어 심각성을 방증했다. 베이조스 이사회 의장도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동의하며 19일 트위터에 이는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썼다. 최근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최고 경영자도 향후 6에서 9개월 안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어드린 이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2년 전이었던 지난 2022년 10월 21일에 발행된 자료입니다. 기사가 발행된 시점을 S&P 500 차트 위에 표시해봤습니다. 연준보고서에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무려 13차례나 언급되었고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도 미국이 곧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을 경고했지만 그 경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단 2년 만에 S&P 500은 50% 상승, 나스닥 100은 70% 이상 상승하며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했죠.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언급할 수는 있지만 정확한 시기가 언제인지, 그로 인해 주가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그리고 그 이후에 더 큰 폭의 반등이 이어질지 아닐지, 더 큰 반등으로 이어진다면 그 시기가 언제일지 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2022년 10월 다양한 경기 침체 신호와 경고를 참고해서 보유 수량을 과감히 줄이는 선택을 했다면 2022년 하락장을 모두 얻어맞은 후 상승 흐름에 전혀 올라타지 못했을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선의 선택이라 믿었던 행동이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 능력으론 감히 시장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적은 배당연금 투자를 베이스에 깔고 그 위에서 아웃퍼폼을 노릴 수 있을 만한 다양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상황이나 이야기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제가 계획했던 방향대로 별 고민 없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경기 침체를 대비한 특별한 전략 같은 거 저에겐 없습니다. 주가가 폭락하면 폭락하는 대로 수량을 계속 늘려갈 생각밖엔 없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덕분에 저에겐 아직 근로소득이 있고 매달 추가로 들어오는 배당연금이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의 시기를 다음 도약을 위한 수량 확보의 시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환율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승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원달러 환율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은 대선 이전부터 꾸준히 존재했습니다. 해리스 당선 시 약달러, 트럼프 당선 시 강달러 추세를 예측하는 의견이 많았죠. 실제로 트럼프 당선이 유력해지자 원달러 환율은 지난 4월 16일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모든 예측엔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함께 따라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 짓지 말고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구독자님께서 연금 계좌에 담을 때 H가 있는 게 좋나요? 아니면 H가 없는 게 좋나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환율도 주가만큼이나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낫다고 단언하긴 어렵습니다. 같은 운용사에서 출시된 두 상품 솔미당과 솔미당 H의 경우 총보수는 0.05%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실부담 비용률을 살펴보면 솔미당은 0.1584%, 솔미당 H는 0.2184%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론 H가 붙은 환해지 상품의 수수료가 더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선 굳이 환해지 상품을 모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아져서 조금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두 종류를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수료가 낮은 환노출 상품 비중이 더 크지만 환해지 상품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환율 하락 시 느끼게 될 공포나 스트레스에서 조금은 멀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처럼 환율이 높을 땐 환해지 상품도 조금씩 함께 모아가고 있습니다. 환율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체감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원달러 환율을 반영한 SCHD 그래프와 기본 그래프를 종종 비교해서 보곤 합니다. 화면 속 오른쪽 사진에서 파란색 그래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SCHD의 모습이고 빨간색 그래프는 원달러 환율이 반영된 그래프입니다. 과거엔 엎치락뒤치락 해오던 두 그래프가 2021년 이후부턴 급격히 벌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주가든 환율이든 어느 정도 선에선 평균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고 믿는 편이기 때문에 이번 달엔 환해지 상품인 솔미당 H 수량을 50주 더 늘렸습니다. 이로써 제 연금저축계좌엔 솔미당 1300주, 솔미당 H 1350주, 타미당 1350주가 담겼습니다. 그리고 ISA 계좌에선 타미당 2호를 150주 더 매수해서 이젠 총 4650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미당 2호와 성과 비교를 위해 매수했던 코미당 커버드콜 300주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11월 초에 입금된 총 배당연금은 59만 1350원입니다. 2024년이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올해는 배당연금이 월 50만원만 넘어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이젠 월 50만원을 어렵지 않게 넘어서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성공을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결국 제가 이룬 건 큰 성공이 될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 마지막에 제 속내가 담긴 이야기를 조금 담아보려 합니다. 얼마 전 구독자 손승환님께서 감사합니다라는 댓글과 함께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손승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그동안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어서 제 채널에 이런 기능이 설정되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손승환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 2,000원이 아마도 제가 구독자님에게 받는 처음이자 마지막 후원금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손승환님을 만나게 된다면 제가 커피 한 잔이라도 꼭 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독자님들께서 가끔씩 안부 인사나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후원금이나 멤버십 비용을 아껴 구독자님들의 보유자산 수량을 한 주라도 더 모아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구독자님들 덕분에 저도 길고 먼 길을 외롭지 않게 걸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완주할 때까지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요즘 저는 투자자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걸 목표로 꽤 많은 시간을 여러 분야의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투자에 관한 생각을 정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그릇의 크기보다 배당연금술사 채널이 빨리 성장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가진 능력보다 더 많은 돈이 따라오는 것도 저는 싫습니다. 제 능력 밖에서 얻게 된 모든 것들은 언제 사라져도 이상할 게 없는 것들이므로 애초에 그런 것을 주워 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견고하게 다져나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제가 배당연금 투자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욕심내지 않고도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도록 제 그릇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가 구독자님들과 꼭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종종 인사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성장해 나가지만 끝까지 성장을 멈추지 않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